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노후에 큰 상처를 받고 가슴에 응어리로 남겨두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젊을 땐 괜찮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으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노년엔 그저 곁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곁에 있어도 여러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사람 있습니다.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관계. 그런 관계는 빨리 알아채고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80을 넘긴 어느 할머니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남편 병수발, 자녀 뒷바라지, 그 모든 걸 마친 후에 노년을 맞이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함께하던 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자꾸 흠잡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옷은 왜 그렇게 촌스러워? 돈은 어디서 났길래 그걸 샀대? 너 요즘 누구 만나는 것 같더라.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있었다는 걸요. 정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정자 할머니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고요한 평화를 깨는 사람. 4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근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눈치 없이 상처 주며 때론 좋은 얼굴로 다가와 여러분을 휘감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 그것이 평안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검어진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빛나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후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사람. 그 첫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누구 집 아들은 벌써 퇴직하고 연금 두둑하대. 어디서 그걸 샀어? 요즘 그건 유행 지난 거야. 너는 손주가 하나뿐이야. 나는 셋이야. 손주 자랑 좀 해볼까? 이런 말 무심코 흘려들으면 그만 같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상대는 늘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당신에게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난 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느새 자신을 비교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왜 나는 가진 게 없나? 여러분 인생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표대로 각자의 계절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비교는 시기의 시작이고 시기는 곧 이간질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면서 자신을 위로받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릴까요?
고등학교 동창인 정말 친한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도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친구가 자꾸 넌 손주가 몇이더라. 그 나이 먹고도 애들이 이혼도 안 하고 잘 살긴 하냐? 요즘 치과 갔지? 틀니 새로 했구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던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저 친구와 있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내 존재가 작아진다. 자존감이 흔들린다. 그 마음을 표현하자 그 친구는 말합니다. 뭘 그런 걸로 섭섭해하냐? 친구끼리 편하게 말한 건데. 그 말도 또 하나의 비교입니다. 나는 너보다 너그럽고 너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좁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낫다는 듯 말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존을 갉아먹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조용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며 내가 살아온 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잃는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준에도 억눌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아온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흘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감정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사람과 마주친 적 있으실 겁니다. 아휴,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 요즘 사람들 다 이기적이야. 아무리 애써도 다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말로 뿜어내면서 타인의 마음까지 지식여버립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순간은 있습니다. 가끔 하소연할 수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겠죠. 그럴 땐 서로 토닥이며 위로하고 감싸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의심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뒷말을 붙이고 도움도 저 사람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하며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전염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엔 에이 설마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정말 그런가? 로 바뀌고 결국 맞아,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감정의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희망을 키우지만 나쁜 말은 두려움과 불안을 키웁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하고 마음을 얼게 만들며 살아갈 힘을 서서히 앗아가 버립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은퇴 후 부인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나라가 망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이제 우리도 오래 못 살 거다. 옆집은 자식한테 버림받았대. 이런 말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불안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고 그토록 바라던 여행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되었죠. 자신의 노후가 어둡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 원인이 곁에 있는 아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은 에너지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도 고갈됩니다. 노후는 회복보다 유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몸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그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가볍게 넘기되 더 깊게 대화에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가능하면 만나는 시간을 서서히 줄이세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해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침에 들은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작은 표현이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전인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은 마치 겨울의 서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마음까지 얼어붙는다. 여러분, 노년은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온기를 앗아가는 사람은 부디 곁에 오래 두지 마세요. 이번에는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번째 사람, 남의 경계를 자꾸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도와주려는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좀 말해줄까?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호의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은 내 삶에 발을 들여놓는 침입이라는 것을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갖게 됩니다. 아침을 여는 시간, 음식을 고르는 기준, 하루를 보내는 방식,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건 왜 그렇게 해? 내가 해줄게. 당신은 못하잖아. 그건 바꿔야지. 아직도 그래? 이런 말을 하며 자꾸 내 리듬을 깨고 삶을 수정하려 든다면 그건 결코 배려도 도움도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강해 남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가고 계셨고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매일같이 음식을 챙겨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이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냐? 아이고, 밥을 이런 식으로 먹으니 건강이 안 좋지. 내 말대로 좀 해봐. 그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결국 문을 잠갔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도와주는 것처럼 시작해서 어느새 나의 삶에 발을 들이고 주도권까지 가져가려는 사람. 노후에는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내 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이 편해서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 생활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경계를 넘어오는 순간 바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은 희미해지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짜 조언이 필요한 순간엔 내가 먼저 요청하세요.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상대를 초대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남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 노후에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경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네 번째 사람, 내가 가진 것을 은근히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무언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내 집 한 채가 있든 없든, 우리가 노후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 평온,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을 은근슬쩍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빼앗는 사람은 사실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강제로 돈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교묘하게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6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던 중 오래전 친구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혼자 외로울 텐데 내가 자주 놀러 가줄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함께 산책도 가고 시장도 같이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친구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이번에 가전제품 하나 사려는데 내 신용이 안 좋아서 내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망설이던 그녀는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말에 결국 보증을 서줬고 몇 달 뒤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내가 쌓아온 신용, 인맥, 신뢰라는 귀한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슬며시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말 미안해서 그런데 이 일만 해결되면 꼭 갚을게. 다 너 믿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책임지지 않는 가벼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신의 실패를 반복 설명하며 한 번만 도와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처음부터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점점 부담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너답지 않다? 우리 사이가 그 정도였니?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가엽고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결국 남는 건 내 마음의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내 자산뿐 아니라 내 시간, 내 마음, 내 신뢰까지도 누구에게나 쉽게 내줘선 안 됩니다. 필요할 땐 도와줘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상대가 자신의 몫만큼 노력한 뒤에 내밀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맹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자는 많으나 그 선으로 인해 상대를 해치는 자 또한 많다. 선함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경계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슬그머니 가져가고 있다면 이 방송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며 네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지혜롭게 피할 것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게 잘 속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은 쌓였지만 그걸 말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엔 말이 많아 외로워 보이고 심지어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남을 칭찬하는 말, 자신을 반성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마음속 깊은 독이 말로 스며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고달픈 이유도 남 탓으로 돌리고 결국은 여러분까지 탓하게 됩니다. 둘째, 남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 처음에는 걱정돼서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을 자신의 틀 안에 넣으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일에 항상 이의가 많고 자신이 정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 착각합니다. 결국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자책만 남게 됩니다. 셋째,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선물도 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힘들다고 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또 다른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의 진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의 심심함,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려울 때 더 빛나야 합니다. 좋을 때만 반짝이는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넷째,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시간, 신뢰, 심지어 물질까지 조금씩 가져갑니다. 명확한 부탁이 아닌 애매한 말투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절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듭니다. 이 사람은 감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늦기 전에 선을 긋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의 평온은 싫은 것은 싫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관계를 지켜보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세요. 처음 만난 사람의 호의, 갑작스러운 친절, 그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꼭 어긋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쎄한데? 어딘가 이상한데? 이 느낌이 들면 반드시 멈추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감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말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헤아릴 줄 알되 그 마음을 뺏지 않는다. 진짜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면서도 여러분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만 남아도 노후는 평화롭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삶에서 꼭 실천해야 할 점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울 점이 있겠지. 이해해보자. 좋게 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 관대함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을 안고 가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누구를 함께하고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고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지치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괜히 기분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체력도, 감정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아끼는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도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늘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익숙함일 뿐 인연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첫 번째, 늘 남 탓만 하며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 두 번째, 겉으로는 걱정인 듯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사람. 세 번째, 좋을 때만 호의를 베풀고 정작 필요할 때 사라지는 사람. 네 번째, 여러분의 것을 은근슬쩍 빼앗고 감사도 책임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이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더 단단한 노후를 위해 더 가벼운 인간관계를 택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현명한 노년은 가장 가벼운 인간관계에서 온다. 적은 사람일수록 더 진실한 인연을 가질 수 있고 그 인연은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한 사람 마음에 떠오르신 분 있으셨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인가요?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따뜻해지도록 다음 방송에서도 진심을 다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